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상시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어요. 주어진 시대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맞게 풀었나 틀리게 풀었나 확인하고 나서 맞게 풀었으면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확인하고 저장, 확인하고 저장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기타 작업에 보게 되면 이제 매크로 작업 문제도 나왔고 차트 작업도 이제 나왔는데 그 두 가지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매크로 작업 그 시트에 표가 있대요. 그 표에서 다음 같은 기능이 수행하도록 우리 이제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매크로 작업 요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 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D4에서 D9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D4번부터 D9번 영역이 지금 요만큼의 영역이죠. 이 영역에다가 구분별로 공급 면적 얘를 이제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매크로의 이름은 공급 면적 이걸로 이제 하고 그때 공급 면적을 여기다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를 계산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전용 면적 더하기 공용 면적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래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하겠다 그랬을 때는 얘 더하기 얘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도 이렇게 이 두 개 값을 더해서 계산하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썸함수를 써라 그런 말이 없죠. 그러면 썸함수를 써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더하기를 해라 그랬으니까 그냥 요거 더하기 요거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에 보게 되면 이제 도형이라고 있고 그 도형에 보게 되면 이제 기본 도형이 있는데 그 기본 도형 중에 사각형 빗면이 있대요. 이 사각형 빗면을 동일한 시트 F3에서 F4번이요. F3, 4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그리고 그 도형에 텍스트를 공급 면적으로 입력을 한 다음에 도형을 클릭할 때 공급 면적 요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도형부터 집어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일러스트레이션 여기서 도형이요. 이 도형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도형들이 뜨는데 그때 기본 도형이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서 우리 이제 사각형 빗면이라는 그 도형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이 도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가 F3번에서 F4번 그 영역에다가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도형을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도형에다가 이제 매크로를 지정을 할 거니까 우리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매크로 지정이라고 따로 있죠. 해서 매크로 지정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 지정 그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때 매크로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공급 면적으로 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다가 공급 면적 이렇게 이제 네 글자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록 단추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기록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기록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매크로 기록 그 대화 상자가 짜잔 하고 떠요. 그러면 여기서 매크로 이름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확인해서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우리 상태 표시를 보게 되면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이곳에 떠 있죠. 기록 중지가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것들은 싹 다 이제 매크로에 다 기록이 남겠죠. 해서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칸, 요 칸을 먼저 찍어요. D의 4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 는 써주고요. 그리고 B의 4번 셀이요. B의 4번 셀 더하기 우리 C의 4번 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첫 번째 거 요거 이제 계산을 했으니까 채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계산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셀 다른 곳을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된 거 이렇게 이제 해제가 돼요. 블럭 설정한 거 요거 이제 해제하는 거는 따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기록 중지 요 아이콘만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 중지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매크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어넣은 이 도형에다가 텍스트를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이 도형을 내가 클릭하면 이제 매크로가 실행이 돼버리니까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텍스트 편집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이 도형 안에서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 거리죠. 그러면 여기다가 공급 면적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만 써주고 비어있는 곳 또 다른 곳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빈 셀에 클릭해 줘야 내가 입력한 그 글씨가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A3에서 D3번 영역에 그랬어요. A3번이다 그러면 9번이라는 이 제목부터요. 이 제목부터 우리 D3번이 공급 면적 요 제목까지요. 이 제목은 채우기 색을 우리 표준색 노랑 요걸로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 요걸로 이제 하래요. 그때 개발 도구의 컨트롤에 삽입의 양식 컨트롤을 보게 되면 우리 단추라는 게 있대요. 이 단추를 동일한 시트 우리 F5번에서 F6번 그 영역에 생성하래요. F5번, 6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영역이 되겠죠. 여기다가 단추를 이제 생성을 하고 그때 그 단추에다가 텍스트를 서식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한 후에 단추를 이제 클릭할 때 서식 매크로 얘가 이제 실행이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추를 먼저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개발 도구에 우리 컨트롤의 삽입이요. 삽입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양식 컨트롤이 요 위에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요 아이콘이 우리 단추입니다. 해서 요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F5번에서 F6번 그 영역에다가 우리가 이제 단추를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이 단추는 우리의 매크로 전용 단추이기 때문에 이 단추를 이제 생성을 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떠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매크로 이름 써주면 되죠. 그래서 매크로 이름은 서식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입력해주고 여기서 기록 단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떴죠. 그러면 매크로 이름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마나 이것만 이제 확인해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그리고 요 아래쪽을 보니까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떴죠.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럼 이제 문제만 딱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A3번 셀부터 시작해서 D3번까지 요 영역을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우리는 채우기 색을 바꿀 거니까 홈이라는 요 메뉴에 채우기 색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죠. 해서 채우기 색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표준색 중에 노랑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노랑에서 클릭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어있는 셀을 한번 클릭을 할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돼 있으니까 노란색이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계속해서 블럭 해제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을 클릭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빈 셀 클릭해주고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기록 중지 요 아이콘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기록 중지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럼 이제 매크로가 꺼졌죠. 그러면 우리 단추 요 단추에 텍스트를 이제 서식으로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요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텍스트 편집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면 기존에 써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 서식 딱 두 글자만 입력해주고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서식 요 두 글자가 입력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2번 끝이요. 맨 밑에 이제 보니까 셀 포인트의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이 돼야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우리 매크로 만든 거 요거 이제 확인 좀 해보자고요. 공급 면적 계산한 거 이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 이제 채우기색 요거 이제 변경시킨 거 있죠? 요 색깔을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바꿀게요. 그리고 나의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공급 면적 이 도형을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이렇게 이제 공급 면적이 싹 다 이제 계산이 돼요. 그리고 내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서식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이렇게 이제 채우기색이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매크로 만들고 확인까지 전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매크로 작업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차트 작업이라는 그 시트에 보게 되면 차트가 있대요. 이 차트에서 다음의 지상에 따라서 아래 그림같이 이제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하래요. 신기로 작성하게 되면 이제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트 작업 요 시트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차트를 문제 지상에 따라서 이제 수정을 해서 문제 그림과 똑같이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판매 금액이라는 그 계열이 있고 합계라는 그 요소가 있대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판매 금액이 회색 막대기다 그렇게 되어 있죠. 판매 금액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 합계 요소요. 합계 요소는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요소 이 두 가지가 제거가 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범위를 수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 내가 일단 만들어 놓은 이 차트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이 데이터 이만큼의 데이터를 전부 다 이용해서 이 차트를 이제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그때 합계 요소가 지금 여기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판매 금액이요. 판매 금액 그 계열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요만큼 빼고 지금 요만큼의 데이터만 가지고 차트를 표현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차트 데이터 범위를 이제 수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차트 디자인이요. 차트 디자인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게 되면 우리 데이터라고 있고 지금 이곳에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 차트 위에서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으로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선택 얘를 이제 클릭해도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선택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원본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뜬다고요. 그때 차트 데이터 범위가 지금 이 영역이 싹 다 이제 설정이 다 되어 있죠. 얘를 이제 변경을 시킬 거예요. 해서 우리 범위 지정하는 그 단추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만큼의 영역을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범위 지정 단추 요거 이제 다시 한번 더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차트를 봤을 때 지금처럼 합계 그 요소가 우리 마지막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판매 수량하고 반품 수량만 표현이 되어 있죠. 판매 금액은 이제 빠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데이터를 봐도 판매 금액과 합계는 영역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반품 수량이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그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이걸로 이제 변경하래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보조축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트를 봤을 때 우리 판매 수량이 있고 반품 수량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반품 수량의 그 계열을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이걸로 이제 변경시킬 거죠. 근데 반품 수량은 주황색 막대기래요. 주황색 막대기가 거의 보이지 않죠. 그러면 이 반품 수량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판매 수량 이 막대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란색 막대기가 됐든 아니면 주황색 막대기가 됐든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색깔의 막대기들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차트의 종류를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떠요. 그러면 각각 이제 계열들마다 이렇게 차트의 종류를 그리고 보조축을 이제 설정할 수 있게 뜬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반품 수량을 바꿀 거니까 반품 수량 여기서 차트의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지금 여기 있죠?
요거 이제 땅하고 이제 찍어주고 보조축 그거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보조축까지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반품 수량이 이렇게 이제 표식이 있는 것건 전형 그걸로 이제 변경이 됐고 보조축도 이렇게 이제 설정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를 시키래요. 지금 우리 거는 차트 제목이 없죠? 차트 제목을 차트 위로 이제 추가를 시키고 그림같이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그 차트 제목의 도형 스타일을 색 채우기 주황 강조 2번 이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우리 차트 그림을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맨 위에 보니까 이제 상반기 판매 수량, 반품 수량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죠. 근데 이 제목을 우리가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되는데 요 사이에 보게 되면 우리 띄어쓰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을 추가시킬 때는 차트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차트 디자인이라는 이 메뉴 찾아가고요. 우리 차트 레이아웃에 보게 되면 차트 요소 추가라고 이곳에 있죠. 해서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우리는 차트의 제목을 추가시킬 거니까 차트 제목으로 이제 이동을 한 다음에 차트 위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이 차트 제목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다고요. 그때 차트의 제목을 이제 입력할 때는 우리 수식 입력줄에다가 할 거예요. 그래서 수식 입력줄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여기다가 상반기 한 칸 띄고 판매 수량 슬래시 우리 반품 수량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입력을 다 했으면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엔터를 누르면 요 제목이 이렇게 이제 입력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때 요 차트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도형 스타일을 바꿔주면 됩니다. 도형 스타일은 우리 서식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서식 요 메뉴 이제 찾아가게 되면 도형 스타일을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킬 수 있는데 도형 스타일은 지금 요만큼만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목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색 채우기 주황 강조 2번 그거 이제 찾아주면 돼요. 해서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색 채우기 주황 강조 2번 요 도형 스타일이 맞죠? 해서 요 스타일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우리 제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3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세로축이요. 세로축의 최대값은 8,000, 기본 단위는 2,000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세로축, 요 세로축을 먼저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축서식이 맨 밑에 있죠? 축서식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축서식 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때 최대값 여기서 이제 바꿀 수 있고요. 기본 단위도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싹 다 이제 다 지워버리고 얘를 이제 8,000으로 그리고 기본 단위는 이제 2,000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문제 시킨 대로 최대값하고 기본 단위를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끝이에요. 그랬더니 맨 밑에 이제 0 그리고 이제 2,000, 4,000, 6,000, 8,000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보조 세로축이요. 보조 세로축이다 그러면 지금 이곳인데 이곳에는 0, 10, 20, 30, 40, 50, 60, 70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어요. 그때 최대값은 80으로 그리고 기본 단위는 20으로 지정하래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축서식 창이 떠 있을 때 우리 보조 세로축이요. 보조 세로축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보조 세로축의 그 축서식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최대값 요거 이제 80으로 이제 입력해주고 그리고 기본 단위요. 기본 단위는 20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할 거 다 있으면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0이다, 20이다, 40이다, 60이다, 80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4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판매 수량이라는 그 계열의 지수 추세선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판매 수량이라는 그 계열이 우리 파란색 요 막대기죠.
그러면 파란색 막대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면 모든 파란색 막대기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 차트 디자인에 보게 되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여기서 차트 요소 추가요.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맨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추세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수 추세선 그거 이제 추가시켜라 라고 했으니까 지수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제 지수 추세선 얘가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5번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그라미 5번까지 이제 차트를 다 수정했으면 이제 내가 수정한 이 차트와 문제 그림에 있는 그 차트가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그때 이 제목은 맞는지 그리고 세로축 그리고 보조 세로축도 맞는지 그리고 요 1월부터 6월까지 나타나는 거 맞는지 그리고 범례도 우리가 따로 변경한 적은 없지만 이 범례도 이제 확인해주고 그림 영역도 이제 확인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그림과 비교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작업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의 엑셀 파일에서 직접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 때는 해설이나 정답 그런 것들을 전혀 보지 않고 혼자서 문제만 딱 보고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 연습을 하고 지나가셔야 돼요.